대담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요, 장중에 2,570선까지 회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도 장 초반부터 나은 시장의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될 만한 종목과 그리고 업종의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 운용 투자전략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는 예고가 일단 미국의 M7 실적 발표 있습니다. 이거부터 출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이 관세 충격이 있었다면 얼마나 될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AI 투자 네네. 잘 되고 있을까?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네. 예. 일단 그 관세 이슈는요. 예. 우리 화장품이라든지 어떤 그 일상용품, 일단 생활용품 이런 거, 자동차 이런 정도. 네. 그런 정도는 3월 달부터 관세가 보편 관세에 들어간 게 있으니까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보시는 AI라든지 반도체 쪽, 소프트웨어 쪽은 영향이 없습니다. 그것이 다행이라기보다는 아직 영향이 나타날 때가 안 됐다라고 해서 때가 안 됐다.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말씀을 드리면 유명한 회사들이 오늘 포함해서 많이 발표를 했죠. IBM 여러분 아시는 IBM도 가이던스 변화된 거 없고 실적도 잘 나왔고 그다음에 자기네들 고객한테서 우리 제품을 사가는데 얘는 소프트웨어죠. 패턴의 변화가 없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1,500억 불 투자도 발표했어요. 이런 거 됐고. IBM보다 덜 알려져 있습니다만 SAP, 제가 종종 말씀드린 SAP, 그 ERP 같은 그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죠. 독일의 삼성전자 같은 회사입니다. 엄청 큰 회사인데 SAP 같은 경우도 2, 3일 됐습니다만 자기네들 실적 전망 이상 없고 특히 전분기하고 비슷하게 고성장 한 29% 정도의 클라우드 부문의 성장을 하고 있으며 더욱이 가이던스도 기존하고 바뀐 게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서비스 나우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거는 서비스 나우. 네, 서비스 나우. 이것도 작은 회사가 아닙니다. 얘네들도 컨센서스를 더 오히려 2, 4분기 가이던스도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세 개는 뭐죠? 다 소프트웨어죠. 소프트웨어는 지금 호황입니다. 왜? AI 관련되는 칩이라든지 이게 단가가 싸지면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돌릴 수 있는 그 분위기 더 좋아요. 다만 실질적으로 캐펙스 투자가 줄면은 서비스 업체도 영향을 받는데 그렇죠. 그 여태까지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거 좋고 조금 더 우리한테 다가오는 건 뭐죠? 오늘 많이 올라가는데 변압기 전력기. 변압기 전력. 그럼 왜 올라오고 있다고 네, 보세요? 오늘 올라오는 건 사실은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이런 지역에서 대정전 사태가 일어났다고. 그거가 분명히 센티먼트에 도움을 줬고요. 예. 제가 지난주 나와서 얘기했나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HD 현대일렉트릭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완전히 어이없는 주가로 10% 빠졌잖아요. 가장 조방변에서 가장 많이 빠지고 어이없게 빠진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싸다. 생각이 드는 거죠. 마침 오늘 조선하고 방사는 조정을 받잖아요. 각각 이유가 있어서. 그러니까 아까 그 센티먼트하고 그런 거 포함해서 했는데 그 미국의 그 변압기는 아니지만은 이런 그 어떤 AI를 하게 되면은 열 관리 이런 거를 해야 되는 회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열 관리 시스템 만드는 회사가 버티브라고 있습니다. 예. 이게 작다고 하지만 미국 기준 작은 건데 한 30-40조 되는 회사거든요. 근데 얘네들도 실적 발표하고 할 때 오히려 가이던스를 높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력이라든지 이런 거 관리하는 시스템의 수요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 범위가 예전에 이렇게 좀 가시성 이렇게 좁혔는데 조금 혹시 모르니까 범위를 넓혔을 뿐이지 버티브도 어떤 전력 관리, 열 관리 소프트웨어나 솔루션 회사들은 오히려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근데 한국의 주가는 변압기나 전력이 분위기상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소프트웨어건 버티브 같이 이렇게 전력 관련되는 회사들도 실적에 대한 얘기가 실적과 가이던스가 나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여러분들 진짜 잘 아시는 구글. 알파벳이죠. 알파벳 실적도 잘 나왔습니다만은 얘네들은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걔네들이 투자하는 게 우리한테 중요하잖아요. 투자 금액이 어떻게 변하는가 했는데 750억 달러 올해 투자하는 거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이런 저런 걸 봤을 때는 아직도 이번 주에도 발표가 되죠. 애플은 그다음 애플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아마존도 메타. 다 있는데 내일 발표되죠.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흐름이 관세 영향이 아직까지 없다. AI 투자 변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시장을 좀 리드하는 그 확실한 섹터가
전선과 전력 맞습니다. 설비 쪽이네요. 네. 뭐 일진전기, LS 일렉트리닉, 효성중공업 뭐 다 상승폭을 좀 뽑고 있는데 그 이유를 효성중공업은 실적도 굉장히 좋았는데 네. 아마 하반기 실적의 그 올라가는 폭이나 이런 거는 이 업체 중에서 가장 뚜렷할 거예요. 그 밸류에이션이 이제는 아주 싸진 않은데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올라올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대장주의 역할을 하는 거죠. 전력 네. 그 관련주에서는 효성중공업이 할 수 있다. 효성중공업, HDL가 둘 다 비슷비슷합니다. 예, 밸류에이션도 크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너무 한쪽이 많이 올라가면은 꼭 잠깐 쉬고 다른 거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뭐 분명한 그런 악재가 없이 그냥 막 이런 관련주가 네네. 떨어졌을 때는 한번 매수의 타이밍을 고려해보는 오, 거죠. 그럼요. AI 시대에서는 그렇습니다. 전력이나 전력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걸 오늘 사례에서도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조금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네. 중국 빅테크와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요? 예. 오늘 한국이 올라가서 참 좋긴 한데요. 네. 미국이 올랐을 때 어제 못 올랐죠. 오늘 지금 오르고 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로 테크만 본다면은 만약 관세 이슈가 해결이 된다면 당연히 모든 IT 반도체가 다 올라갑니다. 미국의 뭐 엔비디아 포함해서 오늘은 엔비디아가 빠졌죠. 그건 화웨이가 새로 칩을 만들어서 빠졌는데 전반적으로는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이 금방 사그러들지 않는다 하면은 그리고 설사 관세를 예를 들어서 150%가 아니고 30% 낮춰서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네. 관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뭐냐? 중국이 스스로 자강 능력을 키웠다는 거에 우리가 점수를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시장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시장은 대충 어느 정도 주기 시작했어요. 지금 현재 중국의 가장 큰 업체들 한 네다섯 개 보면은 평균 밸류가 20배 정도 됩니다. 예. 미국이 많이 내려갔어요. 한 30배 가다가 지금 25배 차이가 많이 좁혔죠. 이게 정당하다고 저는 봅니다. 한 20% 밸류 차이가 있는데요. 여기는 샤오미하고 자율주행, 테슬라는 뺐습니다. 테슬라는 밸류가 100배가 넘기 때문에 좀 비교가 좀 애매하고 샤오미도 중국 중에서 가장 큰 쪽에 속하죠. 이걸 빼고 얘기했을 때 약 20%의 갭이 있어요. 그럼 뭐 항상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니지만 이거는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빅테크인데 만약에 중국 CSI라든지 중국의 전반적인 시장 사이즈 밸류에이션이 11배, 12배 좀 안 되거든요. 이게 지금 미국보다 싸죠, 분명히. 미국이 한 20배 되니까. 근데 과거에 지금 한 60%밖에 안 되는데 2000년 초반이나 중반 넘어갈 때는 미국하고 거의 비슷했어요. 그때 물론 버블이죠. 그래서 지금 봤을 때 20% 정도의 밸류에이션 갭은 결코 중국이 비싸다고 볼 수 있는 지표가 아니에요. 예. 자강 능력이 있다고 보면은 밸류에이션이 둘 다 같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갭이 좁혀져야 되는 거죠. 물론 기술적인 차이에서는 뭐 우리 그 테슬라가 샤오미보다 기술력이 앞서 있고 그 밸류에이션이 2배 이상 차가 나죠. 그리고 이제는 엔비디아가 여전히 리더십을 갖고 있는 건 맞지만은 좀 이따 말씀드린 화웨이의 칩의 성능이라든지 이런 헤게모니에 부딪히는 이런 그 가속도로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 갭은 좁혀질 가능성이 더 있다 이렇게 본다는 측면에서 중국의 택도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외 중국을 경계하고 첨단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장벽을 쌓고 이러는 이슈가 뭐 칼럼 같은 데 보면은 네. 자주 나오는 의견이긴 한데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이 스스로 자급자족해서 네네. 더 커지는 일을 만들게 될 것이다. 압박하고 그리고 문제 삼을수록 그들은 더 스스로의 힘을 키울 것이다라는 네.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 대표적으로 간밤에 엔비디아가 떨어진 이유도 네. 하웨이 쪽에서 고성능 AI 칩을 자체 개발하겠다라는 이슈 때문에 그러면 이거 H100보다 더 괜찮은 성능의 칩이 나오는 건가? 네, 네. AI 가속곡에 나오는 건가? 그렇죠. 이렇게 부담감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예, 뭐 결국 해낼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해낼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오늘 발표된 거는 클라우드 얘네들이 갖고 있는 칩이 이제는 그 910D라는 칩인데 D 버전, A, B, C, D 할 때 D 버전이 이번 달 곧이죠. 5월달 말 정도 시제품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네. 이 제품이 나오면은 주장하기로 아직 스펙이 안 나왔습니다만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칩보다 성능이 견줄만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기사가 나와서 좀 움찔한 거거든요. 그러면 딥시크발 충격 당시 그때 설날이었잖아요. 네네. 여기는 네네. 더 클까요? 더 클 수 있죠. 일단은 그 딥시크는 라지 랭귀지 모델, AI 모델이고 이거는 칩이에요. 예. HBM이니까 더 다가올 수 있는 거죠. LLM이 네. 아니고 칩.
그렇죠. 이슈고. 이거는 칩이니까 더 네. 다가오고요. 유일하게 자율주행 하려 되는 이거는 테슬라가 앞서 있다. 샤오미보다 요것만 지금 아직 남아 있는 에어리어예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화웨이가 발표한 그 910D 칩 말고 지금 생산하고 있는 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910C 버전 이거에 대한 걸 보여드리면 이게 잘 안 보이시는데 910C 반도체 칩은 저 글씨 안에 있는 거. 네네 이거 맨 위에 있는 건데 맨 위에. 칩은 아직 그 엔비디아의 그레이스 블랙 할 때 블랙웰보다 칩 성능은 3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요, 얘네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칩을 엄청 많이 때려 박아요. 384개를 때려 박으니까 거기에 넣는다는 그 말씀이세요? 시스템 하나의 시스템에 시스템. 넣는다고. 그러니까 384개. 그러니까 예. 화웨이가 만든 칩을 가지고 만든 시스템은 클라우드 매트릭스 384라는 게 384개를 칩을 집어넣은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단계는 하나하나는 약한데 합치면은 그것이 엔비디아 그레이스 블랙 GB200에 NVL 72 이런 두 개를 합친 것보다 당연히 높겠죠. 예. 전체 시스템 레벨에서는 화웨이가 더 앞선 겁니다. 근데 칩 레벨에서 부족한데 이 910D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910D가 나오면은 이건 더 앞설 수 있죠. 그런 거기 때문에 경계감을 갖는데 주가가 엔비디아가 높은 레벨이 아니잖아요. 140대 때 우리 딥시크 나왔을 때 147불 하고 계속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미 내려왔기 때문에 더 내려가지 못하고 와치하자 아직 칩이 나온 게 아니니까 5월 말에 칩이 나오고 여러 가지 6월 달에 알려지면은 그때 더 충격이 있을지 아니야 막상 열고 보니까 별거 아니네 해석할지는 그때 가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월 말이 매우 중요해요. 왜 이 칩에 대해서 나오는 게 있고요. 아까 잘 말씀하셨는데 엔비디아 실적이 5월 28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 나오는 시점 비스무리할 때 화웨이의 칩 910D가 나와서 한번 맞붙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네요. 이거는 우리 한국 반도체 업계에도 큰 지각 변동을 일으킬 만한 이슈가 될까요? 아직 그 인플리케이션은 한국까지 확대하기는 조금 이릅니다. 네. 우리는 우리 내부 자체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까 한미반도체, 하이닉스 이런 것도 있고 네. 삼성전자는 애플의 스마트폰하고 경쟁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 얘기하기는 현재로서는 중립인데 긍정적이라고 볼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는 미국이 잘 되는 게 조금 더 좋으니까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와의 결별 이슈 뭐 이런 것 때문에 한동안은 떠들썩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 비전 그러면서 하나 거기 이제 계열사가 네. 하나 세미텍이니까 맞습니다. 그 이슈는 지금 어떻게 정돈이 돼가고 있나요? 결론은요. 네. 서로 차선의 선택이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페이즈 아웃을 할 겁니다. 그것이 근데 우리도 사람들 사귀다가 헤어질 때도 시간이 걸리는데 이 8년 동안 해왔던 게 갑자기 8주 만에 해결될 수는 없죠. 예. 그러니까 서로의 선택.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하나 세미텍 포함해서 외국 회사가 올라오는 밴더가 올라오는 걸 보면서 그다음에 한미반도체는 마이크론이 얼마나 생산을 늘리냐 속도를 보면서 서로 간에 불편한 동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페이즈 아웃으로 간 거는 맞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거지만 어쩔 수 없는 밴더 다변화를 위한 양측의 결과이고요. 네. 소송권이 약간 변수가 될 수 있는데 하나비전하고 한미반도체가 소송에서 만약에 한미반도체가 압도적으로 이기면은 이건 변수가 될 수 있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그때까지는 페이즈 아웃 피리어드입니다. 예,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될까요? 이 네, 이슈는 그렇습니다. 더 할 게 없네요, 사실. 할 거 없죠. 그러니까 한미반도체에 대해서는 밸류에이션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미반도체가 하이닉스 빼고 나머지에서 성생성을 높여갖고 하이닉스를 대체할 정도 된다고 봐야지 내년 실적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건데 지금 애널리스트가 누가 감히 내년 실적에 대해서 논을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애매한 영역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네. 요거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본에서는 골든 위크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네, 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동절 예정이 되어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 이 때문에 벌써 빠르게 이제 관광기 잡아야 그렇습니다. 된다라는 이슈 때문에 뭐 면세점, 여행업계 굉장히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네. 뭐 경제는 어렵다고 하고 네, 네. 이걸 어떻게 좀 흡수를 잘 할 수 있을지 인바운드 수혜주 뭐가 있다고 인바운드 보세요? 수혜주가 지금이니까 사실은 이게 일주일 전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호텔 신라 그다음에 카지노, 롯데 관광개발 이런 것이 어텐션 받고 리포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보셔야 될 거는 호텔 신라는 어저께 실적 나오고 미리 올랐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주가가 덜 가는 건데 목표 주가하고 괴리가 이쯤 차이가 있어야 들어가거든요. 근데 호텔 신라는 현재 목표 주가가 5만 원까지 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 주가가 미리 갔다는 측면에 조금 경계감이 있는 것 같고요. 롯데 관광개발은 작은 종목입니다만은 롯데그룹 관계 없습니다. 예, 이쪽은 실적이 아직 안 나오는데 좋을 것 같아요. 카지노 쪽이고요. 카지노 와가지고 돈 푸는 사람들
사람들이 많이 푼다는 얘기죠. 목표 주가하고 괴리가 좀 아직은 있습니다. 여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어쨌든 둘 다 중국이 부양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쓰는 거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화장품하고 같이 해가지고 인바운드 수요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은 추세는 아직은 더 남아있고 요즘에 돌아다니시면 뭐 여기 충정도, 충북으로 다부터 포함해서 외국인들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 흐름이 왔을 때는 1분기, 2분기까지는 이 흐름이 그다음에 중국의 고위자가 한국에 오는 것도 봤을 때는 5월까지는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호텔신라 롯데 관광개발까지 살펴주셨고요. 그리고 반도체 이슈 터질 때마다 김창룡 본부장님 생각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와서 네. 중요한 이슈 좀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담한 대담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